오늘은 신문을 천천히 넘기듯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국제 뉴스 하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어디를 봐도 걱정되는 소식뿐이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열어봐도, 휴대전화 알림을 봐도 전쟁 소식, 사고 소식, 경제 불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를 일부러 안 보게 되었다, 마음이 괜히 답답해져서 그냥 예능만 본다는 분들도 주변에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렇게 조금 진지한 뉴스를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내 삶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자극적으로 흥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늦춰서 국제 뉴스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소식은 태국과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경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도에서 보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쪽은 강 건너 마을, 또 다른 한쪽은 산 하나 사이에 둔 동네처럼 서로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는 한쪽 나라 장터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에는 다른 나라 쪽 친척을 만나기도 하는, 그야말로 서로 뒤섞인 삶을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일수록 국경선이 어디까지인지,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금만 어긋나도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어제 갑자기 갈등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국경 문제를 두고 다툼을 겪어온 나라들입니다. 최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충돌이 시작된 지도 나흘이 지났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폭격과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만 놓고 봐도 양쪽을 합쳐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다른 전쟁 소식에 비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숫자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이 따로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살던 주민 50만 명 이상이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로 비유하면 중소도시 한두 개가 통째로 비어버릴 정도의 규모입니다. 길거리 가게들, 학교, 병원, 시장, 집집마다 켜져 있던 불이 한꺼번에 꺼지고 사람들이 줄지어 대피소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앞에 세우고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는 어르신들, 급하게 짐 보따리만 챙겨 나온 젊은 부부들까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난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서 밥을 해먹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던 사람들이 오늘은 체육관 바닥에서 얇은 매트 하나 깔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숫자로만 보던 50만 명이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국 군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쪽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캄보디아는 태국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태국 쪽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가 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를 경쟁하듯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한가운데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찬찬히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과 로켓, 드론과 전투기까지 동원된 실제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탱크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숫자는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은 과거 프랑스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식민지 시절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 어디를 오가며 장을 봤는지, 어느 마을과 어느 마을이 한 가족처럼 얽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 책상에서 직선 하나, 곡선 하나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나라, 여기부터는 다른 나라라고 정해버린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경계선 하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분단과 전쟁,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상황을 보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국경선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느낌을 동남아시아의 사람들도 지금 겪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7월에도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두 나라가 다시는 이런 충돌을 반복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 나라가 나서고 국제기구도 움직이고 회의와 협상이 이어진 끝에 지난 10월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좀 조용해지겠구나. 적어도 당분간은 전투 소식이 안 들리겠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것은 회의장에서 종이 한 장 주고받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랜 불신, 군사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유리한 고지, 국내 정치에서의 계산과 여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로 하던 갈등은 다시 총성과 포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양측의 군사적 긴장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결국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중재했던 평화협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다. 본인의 영향력과 협상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경 근처의 대피소에서 불안하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짐을 싸서 대피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고향을 처음으로 떠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문을 잠그고 나와야 했습니다. 말과 현실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극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충돌의 여파는 군사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자국 선수단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츠 대회는 원래라면 국가 간의 경쟁이면서도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국기를 달고 출전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한 무대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운동선수들조차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이런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영역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디서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을 쥐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 한마디로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은 항상 다수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가게를 열어 손님을 맞이하던 사람, 학교에 다니던 학생, 아이를 키우던 부모,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쉬고 싶었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냐며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이 왜 이러나 답답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쟁이 벌어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하루가 하룻밤 사이에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화는 원래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 끝에 겨우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 나라 왜 저래?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마음을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알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차분히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쌓아오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신문 한 줄을 보더라도 제목만 보고 넘기기보다는 이 일 뒤에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큰일 없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뉴스 해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